Hello everyone, it's Noni. Today I would like to share my thoughts about the pros and cons of speaking in English only. If you have any further thoughts about my opinion, I would like you to leave your thoughts in English in the comments below. 자, 오늘은 인트로가 조금 색달랐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의견이 있으면 꼭 영어로 아래 댓글에다가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정사실화된 원어민 영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어민 영어가 무조건 효과적이다 혹은 무조건 비효율적이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한 장단점이 있고 원어민 영어가 성향에 잘 맞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기 때문이죠. 원어민 영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만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과 원어민 영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이의 성향에 맞다면 즐겁게 영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어민 영어의 가장 핵심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파이프라인의 굵기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어민의 영어 실력이 100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본인의 가진 영어 실력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전달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영어를 정말 잘하고 이해를 잘하는 아이면 내가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요. 이제 막 파닉스를 떼고 아는 단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데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양방향, 내가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또한도 뜻하죠. 저는 원어민 수업, 원어민 학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슴 아픈 일화가 있어요. 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는 이전에 100% 영어만 사용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 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토를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게 원어민 영어의 이면이자 단점 중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중국어를 배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단어가 100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 이제부터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풍부하게 표현을 하며 우리의 생각들을 중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끔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원어민이나 100% 영어 수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언어의 양분을 주고 어휘의 확장을 돕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희 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화성 영어를 하고 있는데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왜 그렇게 느끼시냐 하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현저히 적을 때는 그 안에서 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에요. 즉, 인풋이 있는 상태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지 아웃풋을 강요한다고 해서 이게 끌어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실력이 안 느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희 원에서는 여타 다른 학원들처럼 스피킹이나 북토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를 병행하면 어떤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병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스토리북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챕터북 이상 정도 되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챕터북 정도는 되어야지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어휘의 확장이라던가 양분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병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있어서 아웃풋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해서 아이가 준비된 이후에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저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부터는 한국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해외를 나간 케이스였어요. 제가 스피킹을 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은 약 7에서 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스스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영어를 입 밖에 내는 데에만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스피킹은 우선순위에서 최하순위입니다. 그 이유는 영어를 듣고 읽고 쓸 수 있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는 없기 때문이죠. 사실 라이팅이 조금 더 스피킹보다는 고차원적입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휘발이 되지만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글로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에는 모든 철자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아이들이 라이팅을 잘 쓰는 아이라면 스피킹 또한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원에서 라이팅까지 잘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말하기 대회를 늘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를 병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피킹을 시키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든다면 저는 책을 shadow reading, 즉 음원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 읽는다던가 아니면 음독, 즉 책을 보면서 소리를 내서 따라 읽는다던가 그리고 Reader's Theater라고 해서 영어로 된 대본을 아이랑 같이 읽으면서 역할극을 하시는 것 또한도 가장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이 대안들은 엄마표 영어에서 빛을 발하죠.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읽듣기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제 공인 영어 시험들에서 말하기 시험이 일방향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토플이 됐건 토익이 됐건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에 대고 혼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일방향 말하기 능력과 쌍방향 대화 능력이 거의 같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이나 기업들도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향 말하기가 익숙해지면 원어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는 라이팅 또한도 이 일방향 말하기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이 능숙하게 된다고 하면 일방향 말하기가 된다는 것이고 일방향 말하기가 된다는 것은 쌍방향 대화 또한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영어로 스피킹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원어민 학원을 알아보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저는 중요한 게 원서 읽기를 통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을 넓히고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을 늘려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